안녕하십니까, 매스올릭 정진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내신 준비를 위한 1등 공신 MVP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MVP는 매스올릭 베케이션 플랜의 약자인데요. 완벽한 내신 준비를 하려면 첫 단추부터 잘 깨줘야겠죠. 그 첫 단추를 깰 시기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여름방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계획을 어떻게 세워줘야 할지 많이 고민 중이실 텐데요. 오늘 그 고민을 해결해 줄 매스올릭만의 방학 계획,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이 있을지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캠페인에서는 총 3가지의 스텝으로 목차를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는 방학 진도 학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2가지 학원의 케이스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플랜 A의 학원은 2학기 예습이 1회독 이상 진행된 학원의 경우, 그리고 플랜 B는 2학기 예습이 미진행된 학원은 어떻게 방학 진도 학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개통 수학을 활용해서 저희 매스올릭 고객들은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신데요. 과연 어떻게 이 개통 수학을 활용해서 방학을 알차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플러스에서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우리 학원에서 보다 더 추가적으로 방학을 알차게 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방학 진도 학습을 세우기 전에 미리 사전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스올릭 고객이시라면 기출 분석 이용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아직 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가시면은 기출 분석 세미나 영상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은 조금 더 제가 어떤 내용을 드리는지 더 이해가 더 높으실 것 같고요. 지금 뒤에 화면을 보시면은 기출 분석이 이미 진행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사전적으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시험지에 대한 분석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난이도부터 심화, 중까지 굉장히 다양한 난이도에서 시험이 출제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 중간 학생, 못하는 학생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이 학생들에게 방학 동안에 어떤 목표를 세워줘야 될지 저희는 이 분석지를 통해서 이미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산을 오를 때도 그냥 무작정 오르지 않죠. 내가 어느 지점까지 산을 올라야 될지 목표를 정하고 우리는 산을 올라가는데, 이처럼 방학 진도 계획을 세울 때도 목표를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훨씬 편리하듯이 지금 이렇게 분석지를 통해서 저희는 목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부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화하와 심화 중난이도까지 좀 건드려줘야 어느 정도 고득점까지 내신 준비를 해줄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공부를 좀 아직 하위권 학생들,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기본 난이도부터 실력 하까지는 학습해줘야 어느 정도 절반 이상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을 접하고 다음 난이도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 정도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난이도부터 실력 중까지는 학습 목표를 세워줘야 그래도 다음 난이도의 고득점을 향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라는 이제 목표 지점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저희 기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캠페인 내용을 보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사전적으로 학교 기출 분석이 되어 있고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훨씬 더 알찬 저희 캠페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출 분석을 한번 통해서 우리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고 내용을 들은 건 어떨까 권유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플랜 B 경우의 학원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B는 예습이 미진행된 학원의 경우였는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예시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기본과 실력 하 난이도를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예시는 기본, 실력 하, 중 3가지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방학 수업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소단원 수업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소단원 수업에 들어오셔서 수업명은 이렇게 방학 수업이니까 중등 2- 방학 수업 이런 식으로 좀 필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제목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센스 있는 제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기본과 실력 하 난이도의 난이도를 체크해 주실 때 이렇게 중요 유형으로 체크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기본 실력 하, 실력 중 난이도를 선택하되 중요 유형들로만 추리는 경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중요 유형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을 권장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름방학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보통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학원에서는 학생들 전체 유형으로 잡아주시면은 다 못 풀 수가 있습니다. 단원도 다 학습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메솔릭에서 제공하는 중요 유형만 추리는 필터 기능을 활용하셔서 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단기간 안에 중요 유형들로만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이번에는 한번 권장드려 봅니다. 그래서 소단원 수업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세팅을 한번 해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수업 설정을 해주셨다면 학습량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학습량 계산이 왜 중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산을 올라갈 때도 무작정 올라가지 않죠? 오늘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며, 그리고 저희가 올라가는 동안에 뭐가 있죠? 이종표들이 있죠. 이종표가 나오면서 지금 몇 미터 왔고 몇 미터 남았다 이런 표시를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어디 정도까지 힘을 내서 올라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학습량 계산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점, 방학의 시작부터 기간이 정해졌고 어디까지 목표를 정해야 될지, 아까 목표 계산 사전 준비한다고 했죠. 그 사전 준비를 통해서 목표까지 세웠다면 우리가 이 그간에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지, 몇 문제나 풀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학원에서는 다 시수가 있고 하루 동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원은 방학 동안에 몇 문제를 하루에 풀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첫 단추가 저는 바로 학습량 계산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솔릭에서는 어떤 학습량 계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본 실력하, 실력 중까지 중요 유형으로 한 학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플랜을 짤 수 있을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난이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아랫부분에 단원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은 팝업 창 하나가 뜨는데, 이 편집 버튼에 해당되는 내용은 단원과 우리가 이제 중등 2-에 해당되는 그 범위에 해당되는 단원과 그 옆에 저희가 설정한 기본과 실력 난이도에 해당되는 중요 유형의 유형 개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럼 전체 유형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 84, 실력 153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유형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서 어떻게 체계적인 문제수를, 학습량을 계산할 수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중등 2-2학기 과정을 만드실 때 소단원 수업으로 만드신 다음에 교재를 만드시면,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필수 예제부터 1차 확인학습, 2차 확인학습까지 푸는 학원이 있고, 어떤 학원은 1차 확인학습, 2차 확인학습을 푸는 학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표준적으로는 필수 예제 1차, 2차 확인학습을 풀고 그에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과제까지 푸는 경우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간단하게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면 필수 예제와 1차 확인학습 문제, 2차 확인학습 문제는 같은 유형의 문제라는 거 다들 아시죠? 이 논리를 가지고 제가 학습량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가져왔던 기본 84, 실력 153개 유형, 그러면 이것까지 다 쓴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총 유형 개수는 237개 계산이 나옵니다. 단순하죠? 그냥 기본과 실력 중요 유형들로만 추린 유형 개수를 더한 겁니다. 그럼 237개 유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죠. 필수 예제부터 1차, 2차 학습 학생들이 다 풀게 하고 유형 분석에 반영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동일 문제 3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주시면은 이 2학기 진도 과정에 대한 총 문제수가 계산이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하면 711문제가 나오고요.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필수 예제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주시고 1차 확인학습, 2차 확인학습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걸 풀게 진행하는 학원은 이 두 문제만 입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 237개 유형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총 풀 문제수 474문제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이 항상 100점을 맞는 건 아니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오답이 발견이 될 텐데,
대충 우리 학원의 평균 오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보통 10문제를 풀 때 3문제 정도는 틀립니다. 그러면 오답률을 30% 정도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700문제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700문제를 풀 때 30%의 오답률을 가지는 학원은 200문제 정도를 아마 틀릴 겁니다. 그럼 200문제에 대한 과제를 또 오답 과제를 부여하겠죠. 그러면 기본에 풀어야 될 문제와 이 오답 클리닉으로 풀어야 될 문제 수까지 추산을 해보면 대략 900문제 정도가 이 2학기 진도 방학 동안에 세운 우리가 기본과 실력, 중요 유형으로만 추린 이 수업에 대한 문제 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수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 학원이 주에 2회 나오고 그리고 방학 기간이 4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면 총 학원의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방학 동안의 횟수는 8회죠. 그럼 이 총 풀어야 될 문제 수에 하루 8로 나누면 하루에 풀 문제 수가 계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략 100에서 150문제 정도는 문제를 풀고 클리닉까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수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학습 방법과 그리고 학원에 대한 학생들이 나오는 일자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따졌을 때 학습량 계산이 체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학습량 계산을 해 놓으시면은 막연히 우리 학원은 방학 동안에 몇 단원까지 나가겠어요 이런 말보다는 체계적인 방법과 학습량 계산을 통해서 우리 학원만의 플랜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단추부터 이렇게 계획적으로 잘 세웠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신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골인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진도를 나가시면서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유형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플랜 B의 학습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이 진행되면 이렇게 유형 분석이 안 돼 있는 화면에서 학생들은 학습을 진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입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는 노란색이나 빨간색 유형 같은 이런 유형들을 관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유형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답률이 높다면 이런 빨간색, 노란색 해골 유형은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노하우는 교재를 푸는 데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1차 확인 학습, 2차 확인 학습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왔는데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1차 확인 학습, 2차 확인 학습까지 몽땅 풀고 답안 입력을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재 아까 필수예제 1차, 2차 반복 유사학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사학습을 푸는 의미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한 유형을 모두 다 틀리게 되면 그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저희는 정답률을 높이는 데 의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노하우는 1차 확인 학습을 풀고 반드시 클리닉을 해줍니다. 그리고 클리닉이 된 학생은 2차 확인 학습을 풀었을 때 같은 유형, 1차 확인 학습에서 틀린 번호는 2차 확인 학습에서 틀릴 확률이 보다 낮아지겠죠. 그러면 1차 확인 학습보다 2차 확인 학습의 정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이나 빨간색 유형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오답률도 줄어들고 학원에서 클리닉 해줄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줄어들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학습 방법을 저희는 이 교재를 진행할 때도 이런 방법으로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로도 유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안내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진행을 하는데 제가 아까 수업 설정에서 중요 유형만 체크를 했었죠. 왜냐면 기간이 좀 짧다라는 여름방학 기간이 좀 짧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잘 따라왔고 좀 여유가 됩니다, 학원에서. 그러면 학생들에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주고 싶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유형을 확장을 통해서 학생들이 풀지 못했던 유형들을 추려서 과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유형 분석 화면에서 중요 유형 이렇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이 중요 유형을 두 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회색깔로 잡히는데 전체 유형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안 보였던 유형들이 속속 이렇게 발견이 되죠. 물음표 유형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 물음표 유형들로만 과제를 주고 싶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전체 영역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 전체 영역이 다 잡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과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선택 유형 그리고 한 문제 어떤 유형들? 물음표예요. 그러면 내가 잡았던 이 전체 영역 중에서 물음표 유형들로만 한 문제씩 추가적으로 과제를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도는 중요 유형으로 나갔지만 시간이 조금 있고 우리 학생들이 잘 나와요, 성적이. 체계적인 학습 방법을 통해서 잘 따라왔다면 추가적으로 안 푼 유형이나 아니면 조금 더 다음 난이도의 물음표 유형들을 좀 선택적으로 학생들한테 프린트물이나 과제를 주시면 방학 동안에 조금 더 알찬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학습량 계산을 통해서 진도를 나가시고 그 진도에 맞는 유형 관리까지 안내를 드려봤고요. 다음 스텝에서는 이제 메인 교재는 이렇게 쓰시되 학생들의 부족한 단원이나 그리고 보강 교재 그리고 특강 교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학 동안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개통 수학에 대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